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용해도가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교과서 206쪽에서 209쪽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208쪽 이 부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자 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핵심 용어 요 중에서 요까지 했습니다. 용해도 곡선까지. 그래서 기체 용해도 요 부분이 남겨놨는데요. 요 부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요. 선생님이 뭐 했는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선생님이 찍는 거 자기가 뭐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면 저번 시간 수업 너무 확실하게 한 걸 겁니다. 그죠? 자, 저번 시간에 우선에 용 4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용액의 종류에 포화, 불포화, 과포화 3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너무 중요했던 용해도입니다. 용해도의 의미 정도는 선생님이 딱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됩니까? 용해도의 의미가 뭐였죠? 시작!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맞습니까? 그게 용해도고요. 용해도 특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용해도 곡선. 우리 곡선 기억나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 관련해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 용해도 곡선을 보고 제대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 요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부분은 학습지 4쪽을 펼쳐주세요. 기체 용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 준비하고요. 자, 교과서는 208쪽 이 부분 준비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무슨 상태의 용해도 했죠? 네,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탕을 물에 녹이거나 소금을 물에 녹이거나 이렇게 용질이 고체였어요.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거 선생님 소금이나 설탕 같은 고체만 용매에 녹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누구도 녹습니까? 기체도 용매에 녹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기체가 용매에 녹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기체도 결국에 용매에 녹을 수, 용해될 수 있다는 거. 기체도 용매에 용해될 수 있는데요. 그 예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기체가 용매에 녹아 있는 거. 오케이. 자, 이거 뭡니까? 탄산음료예요. 여러분, 탄산음료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유가 안에 무슨 기체가 녹아 있습니까? 오케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다는 거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어떨 때 느낍니까? 뚜껑을 쫙 열면은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쫙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오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원래는 뚜껑을 딱 닫아서 그 안에 기체를 녹여놨어요. 이산화탄소를 녹여놨는데 뚜껑을 딱 열면은 녹아있던 애들이 못 녹아서 쫙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기체도 용매에 녹을 수 있다는 사실, 탄산음료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그걸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물고기가 물에서 숨 쉴 수 있는 이유. 선생님 힌트 주니까 느낌 옵니까? 물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기 누가 있다는 사실. 네, 산소가 녹아 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죠. 그래서 기체도 녹을 수 있구나. 용매에 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고체 물질마다 용해도 다 어땠어요? 종류마다 용해도는 다 달랐습니다. 그죠? 같은 종류라면 용해도가 똑같이 나와요. 같은 온도나 같은 용매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용해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5글자로 시작!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도 물질마다 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그 말은 기체의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기체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 교과서에 있거든요. 볼게요. 교과서 209쪽에 보면은 떡하니 있습니다. 짜잔. 네, 209쪽에 보면 여기 있어요. 기체의 용해도 물 100g에 이런 종류의 기체를 녹이면 용해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각 물질마다 용해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5글자 시작!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결국에 기체의 용해도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고체 용해도 할 때 여러분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뭐도 함께 표현해야 된다 했습니까? 네, 온도도.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의 용해도도 같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고체 물질이 잘 녹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온도를 반드시 같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체는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냐. 누구? 압력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돼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시작! 온도에다가 압력까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같이 표현해야 된다? 2가지입니다. 시작! 온도와 추가됐어요. 압력까지 같이 표현해야 돼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기체 용해도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체 용해도가 온도, 압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를 높이려면 한마디로 기체가 용매에 잘 녹게 하려면 온도가 어때야 되고 압력이 어때야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 물었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기체가 용매에 잘 녹는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사이다에 조용히 잘 녹아있게 하려면 온도,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말 맞습니까? 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이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조용히 잘 녹아있게 하려면 우리 조용히 잘 녹아있다는 말은 막 기포가 팍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야. 기포가 팍 올라온다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못 녹아서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있게 하려면 온도,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지금 탄산음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탄산음료 속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게 하려면 온도, 압력 바로 되겠죠. 탄산음료 조용히 잘 녹게 하려면 우리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서 어디에 넣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정답!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고에 넣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생각해보자. 뚜껑을 꽉 닫는다는 말은 압력을 꾹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을 높여야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 거예요. 첫 번째, 압력은 높여야 됩니다. 뚜껑 꽉. 알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다는 말은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정답! 기체 용해도를 높이고 싶다면, 기체가 잘 녹아있게 하고 싶다면 온도는 낮춰주세요. 압력은 높여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탄산음료의 보관 방법 시작!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고에 넣는다. 한마디로 압력을 꾹 높여서 냉장고 온도는 낮춘다. 이게 바로 기체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너무 중요한 거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온도와 기체 용해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온도는 낮춰야 잘 녹아있죠. 그럼 온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볼까요? 자,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 넣으면 이렇게 잘 녹아있는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알죠? 밖에 꺼내면 쫙 기포가 올라와. 이산화탄소가 나 못 녹겠어 하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기체 용해도는 팍 떨어져 버려요. 잘 못 녹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 높이면 우리가 벌어지는 현상.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자, 교과서에 206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고, 더운 여름에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퍼컹퍼컹 거리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시작.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잘 못 녹아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야 기체가 잘 녹습니다. 산소가 못 녹으니까 산소가 부족해. 더운 여름에는 산소가 여기 잘 안 녹아 있어. 다 나갔나 봐. 맞습니까? 그래서 위로 뻐끔뻐끔 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온도와 기체 용해도 관계. 알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온도가 어떻게 해야 낮아야 기체 용해도는 높다는 사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압력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압력, 선생님 물어볼게요. 탄산음료를 꾹 닫아놨다가 탄산음료 뚜껑을 팍 열면 어떻게 돼요? 못 녹겠어 하고 쫙 기포가 올라옵니다. 결국에 압력을 높여야 기체 용해도는 높아져요. 압력을 뚜껑을 탁 따서 낮춰버리면 기체가 못 녹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할 기체 용해도 중요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자,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눈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기체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5글자 시작. 물질의 특성이다. 두 번째,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줄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온도, 압력 볼게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 두 가지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체 용해도까지 했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 영상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소리가 없어요. 화면만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탄산음료가 나왔다. 우리 기체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 얼음물이 담긴 비커에 넣습니다. 우와, 기체의 용해도와 뭐의 관계? 온도의 관계겠죠? 볼게요. 자, 그래서 탄산음료를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얼음물에 넣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가 되죠?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보세요. 와, 못 녹아서 막 기포가 나와요. 찬물에 넣었더니 잘 녹아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비교가 되죠. 못 녹겠어 다 나오고요. 아이고 난 잘 녹을 수 있어. 보이죠? 뜨거운 물에 담근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탄산음료를 감압용기에 넣었어요. 감압용기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감압용기에 넣고요. 뚜껑을 꽉 닫고요. 감압용기 속에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낸다는 건 꽉 누르던 공기를 빼낸다. 압력을 낮춥니다.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못 녹아요. 그죠? 그래서 기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포가 발생을 해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압력을 낮게 해버리니까 못 녹겠어!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서 기포가 많이 나오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사실. 자,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못 녹겠어 하고 기포가 발생해서 밖으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집니다. 압력을 높여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실험의 내용을 그러면 교과서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실험입니다. 어느 시험관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했는가? 정답, 어느 시험관입니까? 네,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은 시험관에서 못 녹아서 기포가 팍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어떤가? 공기를 빼낸다는 건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압력을 낮추면 못 녹아서 기포가 발생했죠. 오케이.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자, 탄산음료에서 그러면 기포가 발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못 녹았으니까 나오는 거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물에 녹을 수 없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포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한다는 건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못 녹아서 기포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압력 관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뭐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 얘기했고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은 낮을수록 작아진다. 맞죠? 선생님은 반대로 얘기했죠.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용해도 부분을 이제 공부 다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그 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자, 교과서 20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마 답 바로 나올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답을 얘기해 주세요.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뭐라 한다. 세 글자 시작. 오케이. 용해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해야 커진다 했죠? 생각 안 나면 사이다를 꽉 닫아서 냉장고에 넣는다. 시작. 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압력은 높아야 되겠죠. 정답. 자, 세 번째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지만 탄산음료 마개를 빨리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그만큼 뭐 용해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니까 그렇겠죠? 정답 공개합니다. 병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못 녹아 하고 조금씩 빠져나오는데 마개를 빨리 열면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못 녹아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급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이렇게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교과서 스스로 하기 확인했고요. 이제 학습지 문제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미리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용해도 부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풀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거 골라봤습니까?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기읍 가겠습니다.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용매 맞습니까? 오케이, 정답 딩동댕. 녹이는 물질은 용매예요. 그러면 선생님 긴급 질문. 녹는 물질. 오케이, 용질. 그러면 용질, 용매가 고루 섞여 있는 물질은 오케이, 용액.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오케이, 용해. 선생님 지금 묻는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손. 이런 친구는 저번 시간에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니은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딱 맞게 녹아있는 용액. 무슨 용액입니까? 불포화 땡. 정답은 포화용액이죠. 니은 땡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용해도에 해당하는 양의 용질이 녹은 용해도 곡선에 딱 맞게 해당하는 선생님이 그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무슨 용액이랬습니까? 포화용액 맞죠? 네,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고르면 정답은 기역, 디귿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용해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를 골라냈습니다. 혹시 골라봤습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고체 용해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맞습니까? 네, 딩동댕 맞네요. 2번입니다.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므로 선생님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다르다 했죠.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므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맞습니까? 네, 딩동댕 맞습니다. 3번. 기체는 기체 용해도인가 봐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 커진다. 맞습니까?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고에 맞죠? 딩동댕. 4번입니다.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선생님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용매의 종류, 온도 함께 표시하라 얘기했습니다. 딩동댕. 그러면 정답은
5번이 틀렸나 봐요. 5번. 뭐가 틀렸나 볼게요.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삐삐삐. 자기가 찾았습니까? 용액이 아니고 용매예요. 뭐 물이라면 물 이런 식으로. 그죠? 소금물 아니야. 물.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립니까? 3번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50g의 물에 물질 A를 최대로 녹였더니 20g이 녹았대요. 우선 온도를 제시했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50g이야. 물이니까, 그죠? 용매 50g에 최대로 20g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해도는 약속했죠. 용매 몇 g? 여기 적혀있네. 100g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50g, 용매 50g에 용질 20g이 녹았어요. 최대. 그러면 용매 100g으로 바꾸면 정답은 40이네요. 그러면 용해도는 정답 오케이 40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중요하다고 했죠. 보세요. 용해도 곡선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다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용해도 곡선은 반드시 온도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온도가 있고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다른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가 이렇게 있는데 용매 100g, 용매 몇 g 요게 반드시 적혀 있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포화 용액을 지금 표시한 거죠. 포화 용액을 점 찍은 걸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용해도 곡선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입니다. 40도씨의 물 5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염화칼륨입니다. 우선 40도씨래요. 찾아보면 돼요. 40도씨. 물 몇 g? 100g. 50g. 선생님 여기 물 100g인데 문제에서 50g이래요. 근데 어차피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애나 물 50g으로 바꿨을 때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애나 똑같아요. 50g에서 곱하기 2배 하면 요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는. 자, 40도씨의 물 5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자, 볼까요? 40도씨. 황산구리는 여기고요. 염화나트륨 여기고요. 염화칼륨 여기고요. B, 질산칼륨은 여기고요. B, 질산나트륨. 오,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애는 누구? 질산나트륨이네요. 최대 거의 뭐 105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B 뭘로 고칠까요? 질산나트륨. 기역 땡 틀렸습니다. 니은 갈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훅 이렇게 되면 용해도 변화가 큰 거죠. 가장 큰 것은 질산칼륨이다. 맞습니까? 와,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죠. 니은 띵동댕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 물어볼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건 누굽니까? 선생님 염화나트륨이네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 저번 시간 수업 잘했어요. 그죠?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70도씨의 물 100g에 이번엔 70도씨예요. 온도 나왔어요. 그리고 물 100g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을 각각 녹여요. 70도씨 물 100g에 똑같이 녹아요. 똑같이 한 135 정도가 최대로 녹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각각 녹여서 포화용액으로 만들었어. 지금 여기에요. 여기 포화용액. 20도씨로 냉각을 한대요. 우와, 135 정도가 녹아 있는데 20도씨로 냉각을 시켜볼게요. 20도씨에선 질산칼륨이 한 35g 정도밖에 안 녹아요. 질산나트륨은 한 90? 그 정도 녹습니다. 그러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같다? 아닌데? B 같은 건 확실히 아니에요. 디귿 땡 같은 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요? 질산칼륨이랑 질산나트륨 똑같이 70도씨 물 100g에 녹여놨어요. 포화 상태로. 20도씨로 슉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질산칼륨이랑 질산나트륨 중에 누가 더 많이 석출됩니까? 정답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소리 들렸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질산칼륨이죠. 그죠? 질산칼륨은 용해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변한다는 말은 온도 높을 때는 진짜 많이 녹던 애가 온도 낮추면 용해도가 확 떨어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확 떨어지니까 못 녹겠어 하고 쪼개서 나온다. 석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보면은 용해도 변화가 큰 아이가 석출도 잘 돼요. 용해도 변화가 큰 아이들이 질산칼륨처럼 이런 아이들이 온도 높을 때는 많이 녹아 있다가 온도 낮추면 못 녹겠어 하고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가 급한 아이들이 석출도 잘 되겠구나. 요 정도는 아마 힌트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땡 틀렸고요. 마지막 리을입니다. 60도씨의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용액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60도씨면 띵띵띵띵. 선생님 지금 찍는 요점들이 포화용액이죠. 20도씨로 냉각을 시킨대요. 20도씨로 냉각을 시킬게요. 가장 석출량이 많은 물질은 누굴까요? 6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은 이만큼, 질산칼륨은 이만큼. 요게 염화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20도씨로 냉각시키면 결국에 포화용액,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아이가 가장 많이 석출됐겠네요. 누굽니까? 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질산칼륨이네요. 그죠? 질산칼륨이 가장 많이 석출됩니다. 결국에 용해도 변화가 온도에 따라 가장 큰 아이가 많이 석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은 정답 띵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하기로 했던 모든 내용을 다 했고요. 문제와 교과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했던 내용은 반드시 복습하고요. 문제도 꼭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